어, 안녕하세요. 오해성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연구 주제는 속면 열분해를 통한 폐마스크 자원화 연구입니다. 이수민 주교님과 명재 지도 교수님과 함께 3명의 학생들이 역할을 나누어 실험과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원- 먼저 연구 주제에 대한 배경, 그리고 열분해 기술 소개를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폐마스크 처리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된 마스크는 내립 시 분해되기까지 450년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소각 시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화학적 재활용 방법인 열분해 기술을 찾아보았습니다. 열분해 기술은 마스크와 같은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유용한 에너지 또는 탄화수소 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분해로부터 고체, 액체, 기체가 생산되며 구체적으로는 수소, 바이오연료 같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이 열분해 기술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분해를 할 때 필요한 온도가 높아서 온도를 높이는 것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로는 열분해 시 사용되는 촉매를 커커 포메이션 때문에 자주 갈아주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촉매 작용에 관여하는 요소인 촉매의 크기와 모양을 바꾸는 것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을 이번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사용되는 몇 개의 촉매의 구조입니다. 촉매에 있는 구멍이 촉매의 효과에 영향을 줍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촉매입니다. 열분해 기술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코크 포메이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할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를 해서 유용한 자원을 얻음과 동시에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과학부 김현진입니다. 저희는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폐마스크를 분해하였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폐마스크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즈 와이어, 필터, 이어 스트랩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필터 부분은 PP, PE와 같은 플라스틱 재질이고 4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마스크의 특성 분석 방법은 그림과 같이 FTIR, TGA, ICP-OES의 3가지 분석 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FTIR, ICP-OES를 통하여 폐마스크의 구성 성분을 파악하고 TGA를 통해 온도 변화에 따른 물질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촉매에 대한 소개입니다. 실험에서 촉매를 도입한 이유는 낮은 활성 에너지로 원하는 생성물을 선택적으로 얻기 위함입니다. 연구조사를 통해 제올라이트가 대표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페로브스카이트를 사용했습니다. XRD, 베이트를 통하여 촉매를 분석하였습니다. XRD 실험을 통하여 시편의 정성 분석 및 격차 상수에 따른 결정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BET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 소재의 비표면적 특성 분석, 각종 소재의 기공 분포 분석, 나노 소재 입자 크기 분석을 합니다. 조월 계열 공정은 액체에 분산된 고체 나노 입자가 함께 응집하여 액체 전체에 확장되는 연속적인 3차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가스 분해 및 중축합, 개화, 노화, 건조, 친밀화 및 결정화 과정을 포함합니다. 저희는 철 알루미늄을 활용하여 산화철 알루미늄을 만들었습니다. 왼쪽 그림은 실험 장치에 대한 모식도입니다. 헬륨 가스가 공급되어 열분해가 일어난 후 열분해로 생성된 기체를 지시로 바로 분해 진행합니다. 픽스드 반응기에 퀄츠울을 넣어 한쪽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4가지 레이어를 혼합하여 넣고 촉매를 넣는 것을 2번 반복하여 넣은 후 다시 퀄츠울로 반대편 입구를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예빈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실험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마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FTIR을 이용하여 특징을 분석하였습니다. 왼쪽의 3가지 그림은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4를 잘게 분해하여 FTIR로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사전 연구에서 조사했던 폴리프로필렌의 스펙트럼입니다. 모든 그래프에서 2500에서 3000 사이의 피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피크는 시료 물질의 CH 단일 결합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왼쪽의 세 가지 그래프와 오른쪽의 그래프가 유사한 것을 보아 마스크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4는 폴리프로필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어 3는 오른쪽의 폴리에틸렌의 스펙트럼과 비슷한 개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500과 3000 사이에 나타나는 피크가 가장 긴 것을 통해 포화탄화수소인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스트랩 부분은 오른쪽의 나일론 스펙트럼과 일치합니다. 또한 3400 부근의 피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아미드 결합이 존재하는 나일론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열분해에 적합한 온도를 분석하기 위해 TGA를 이용하여 질량 감소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우측의 표는 질소기체 분위기에서 진행된 TGA 분석에서 질량이 충분히 감소하여 변화가 거의 없는 시점의 온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전 조사 결과 PP와 PE의 온도는 각각 404도씨, 440도씨, 475도씨로 나타났으며 PP와 PE가 혼합된 페이스 마스크로 직접 실험을 수행한 결과 480도씨에서 열분해가 완료되어 질량 감소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TGA 곡선을 미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DTG의 결과입니다. 분해 온도에 따른 열 안정성은 레이어 1, 레이어 2, 믹스드, 레이어 4, 레이어 3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레이어 3의 분해 온도가 465.8도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모든 레이어를 혼합한 믹스드 시료는 각 레이어의 중간 온도에서 분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중 왼쪽이 FEAL3의 XRD 실험값과 그 구성 촉매들의 XRD 이론값을 겹쳐놓은 것이고, 오른쪽은 다른 연구에서 찾은 촉매들의 XRD 결과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FEAL3가 합성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인 일부 촉매가 없어졌지만 대체적으로 피크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온도에 따른 열분해 생산물 변화에 대한 결과입니다. 왼쪽 그림 두 개는 500도, 750도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고부가 물질의 성분과 양을 나타낸 GC 결과입니다. X축 시간에 따라 분리되는 여러 가지 화합물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탈출대에서 메틸헤프테인이 관찰되었습니다. 사전 연구로 찾은 오른쪽 그림과 비교한 결과 500도에서 메틸헤프테인이 750도보다 더 많은 양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촉매에 따른 열분해 생산물 변화에 대한 결과입니다. 왼쪽부터 제올라이트,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그리고 산화철 알루미늄에 대한 GC 결과입니다. 세 가지 상용화된 촉매들과 달리 저희가 제조한 촉매인 산화철 알루미늄에서 더 많은 화합물이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적 장점을 통해 포크의 영향을 적게 받아 고부가 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폐플라스틱 자원화 기업들의 현황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독일의 오코 에너지사는 열분해 기술을 보편화시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에서 얻어진 탄화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의 에너지화는 결국 연료로서 얻어진 탄화수소를 연료로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의 소멸을 의미하며 유럽과 미주에서는 재활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스프, 사빅 등의 대형 석유화학사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기존 열분해 업체와의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 열분해 기술의 나프타 수율이 낮으므로 이를 최대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기업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순환 경제 측면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축적된 석유화학 촉매 및 공장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열분해 기술에 석유화학 촉매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구에 환정된 천연자원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국내에서 열분해유는 폐기물 관리법상 발전용 연료와 같이 산업용 에너지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즉 석대법상 석유 경제업자는 석유와 석유 제품만을 정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저원을 활용해 생산한 열분해유는 상업적인 용도로 정제할 수도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석대법상 열분해유를 석유 및 석유 제품에 포함토록 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가능 유형의 열분해유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열분해유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협력 모델 구축도 추구할 것이며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SK에너지 등이 추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열분해유를 통해 플라스틱 원료까지 생산하는 과제에 도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 폐플라스틱 미해수로 인해 생기는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저원으로부터 재생 가능한 화학연료를 제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의 응용 제품군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난 폐마스크의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은 매출 원래 업종과 플라스틱의 용도에 대해 조성 및 생산의 차이가 크고 자원 순환의 대상 확대 및 제품의 시장 가치 향상으로 연결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자원도 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기에 낭비가 없는 폐기물 제로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뭐 K09 거기도 이제 저기 발표 소감 말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저부터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원래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비롯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여 이 주제에 꼭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논문을 읽고 분석하고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고 직접 플라스틱을 열분해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프리URP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이런 연구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프리-URP 프로그램을 통해 심도 있는 연구 경험을 쌓고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 발표를 통해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 외에도 더 넓은 지식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논문 분석하는 것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분야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K09 발표에 대한 어떤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네, 바로 올라왔네요. 앞에 두 개 바로 올라왔습니다. 답변 좀 그 채팅창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K09 조교이고요. 코코 포메이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열분해를 통해 폐플라스틱이 분해가 될 경우 탄소원이 촉매 사이사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촉매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그런 작용이 되는 그런 형태를 코코 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메틸 헬케인에 대해서는 그 GC 담당이었던 그 연진이가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사전조사에서 열분해를 통해 생성된 생성물을 알아봤는데요. 그 생성물과 비교하기 위해서 메틸헤프테인의 함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첨가하자면 메틸 헤페인 같은 경우 용도가 그 페인트 페인트 제거제. 네, 그래서 폐 마스크를 정관화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